방금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MIT. 그곳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히 미국 국방부가 소집되어 레베카 윌슨 교수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윌슨 교수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반도체 공학과 레베카 윌슨 교수입니다. 첨단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몰락에서 시작된 상처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 윌슨. 그는 한때 MIT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혁신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노 구조를 구현해냈죠. 학계와 산업계는 열광했고 아버지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레베카,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라고 말했죠. 그의 눈은 항상 별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기술이 자신들이 이미 개발 중이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죠. 판사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구비가 끊기고 결국 아버지는 조기 은퇴를 강요당했어요. 우리 가족의 몰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큰 저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들었어요. 삼성이 날 망쳤어. 한국은 날 무너뜨린 나라야. 그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레베카. 매일 밤 술에 취한 아버지의 울부짖음은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10대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소리에 이불 속에서 떨었죠. 때로는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끝없는 삼성과 한국에 대한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그 상처는 자라면서 반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MIT 교수가 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편견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한국 유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몰락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한국을 보았죠. 한국. 그저 베끼기만 하는 나라죠. 창의성은 찾아볼 수 없어요. 혁신은 항상 서구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실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저는 냉담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논문에 가차 없이 빨간 펜을 그었고 아이디어를 무시했어요. 그들의 연구를 깎아내리고 가능성을 부정했죠. 밤샘 작업 후 지친 눈으로 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들의 눈빛.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복수심마저 느꼈어요. 당신들의 나라가 내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MIT와 국방부의 합동 기술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첨단 기술 분석관이 전면 스크린에 차트를 띄웠을 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분석 결과 한국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의 국방 시스템, 금융 네트워크, AI 인프라가 3개월 내에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의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 드론, 위성, 감시 장비가 작동을 멈출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이요? 그저 단순 제조국 아닌가요? 진짜 기술은 여기 미국에 있는데 그들은 그저 우리 설계를 따라 만들 뿐이잖아요.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기술 종속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중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꺼려왔죠.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정부는 교수님께서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던져진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과 제 연구실에서 울며 떠났던 한국 유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왜 그 나라까지 가야 하지? 다른 전문가를 보내면 안 되나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은 현존하는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말 앞에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집어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꺼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버지, 이게 맞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평생 믿어온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인천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기대어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15시간의 비행. 아직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들이 정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정말 미국이 한국에 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면?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국방부에서 건네준 비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제 신념의 기반을 흔들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 72%, 첨단 반도체 소재 공급망 한국 기업 독점, 글로벌 AI 칩 제조 병목 현상, 한국 의존도 87%, 미국 내 한국 반도체 부품 의존도 93%, 숫자를 보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치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사실일 리 없어요. 분명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과장된 수치야. 한국 로비스트들이 국방부를 속인 거겠지. 어제 MIT에서 떠날 때 동료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그냥 보고만 와. 저긴 아직 멀었어. 우리가 진짜 기술 리더야. 레베카,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 안심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창문에 얼굴을 바짝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천은 거대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으로 펼쳐진 도시 구조,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공항, 착륙이 가까워지며 보이는 풍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터미널에 도킹하고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K반도체 글로벌 리더십 전략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반도체 공정과 첨단 기술 비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저런 광고를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왜 저런 광고를 공항에까지? 정말 자존심 강한 민족인가 보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마주한 첨단 생체인식 시스템,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AI 시스템, 여행객을 안내하는 지능형 로봇, 공항 곳곳에 보이는 미래 기술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 공항의 노후화된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디지털 표지판을 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그곳에서 제 심장을 멎게 한 인물과 마주쳤어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김재현입니다. 15년 전 제 연구실에서 창의성 없다며 무시하고 결국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학생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유학생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새 작업한 회로 설계를 들고 온 김재현. 교수님, 이 방식으로 양자 터널링 현상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열정 넘치는 눈빛. 그리고 제가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재현군, 이건 그저 일본의 연구를 복사한 것에 불과해요. 동양은 항상 서구의 기술을 따라할 뿐 진정한 혁신은 없어요.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순간 수개월간의 연구를 무시당한 충격.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연구실을 떠났고 귀국 소식만 전해들었죠. 김재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수석연구원 김재현입니다. 교수님의 방문을 안내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김재현의 말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나를 안내하지? 내가 그를 그토록 무시했는데. 분명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의 눈에서는 원망이 아닌 차분한 자신감만이 느껴졌어요. 왜 당신이? 김재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최고의 전문가시니까요.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는 외국 전문가는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를 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한 대의 고급 전기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한국의 첫인상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구글과 애플보다 더 화려한 삼성과
SK의 본사, 건물들, 거리의 지능형 인프라, 어디를 봐도 미래가 현재가 된 도시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했어요. 내일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실 겁니다. 국방부에서 요청한 대로 최신 기술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교수님께서 놀라실 것들이 많을 거예요. 김재현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려다 참았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그 오만함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태블릿을 꺼내 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기술 주권은 이미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재현과 함께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C 첨단 소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연구소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미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건물, 태양광을 반사하는 특수 유리,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AI 안내 로봇까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생체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몸 전체를 스캔하는 보안 게이트. 미국 국방부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이었어요. 교수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소재 연구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초저저항 유리기판은 미래 AI 칩의 핵심 소재죠. 이 기술 없이는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5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김재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클린룸, 첨단 클린룸 시스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제어 장비들,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런 규모의 시설을. 김재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유리기판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열 안정성과 전도율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모니터의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 팽창 개수, 전도율, 내구성, 모든 수치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열 팽창 개수는 기존 최고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초정밀 반도체 제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게 가능한 수치야? 미국 연구소들이 10년간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이건 실험실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양산 중인 제품의 수치예요. 현재 이 라인에서는 하루 1만 장의 기판이 생산되고 있죠. 거짓말이야. 최소 5년 앞선 기술인데. 아니, 10년은 앞섰어. 김재현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수십 페이지의 기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미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테스트 날짜, 생산 이력, 품질 관리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미국 연구소에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목격한 기술 수준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이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받은 답변은 제 자존심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레베카, 그건 불가능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어. 분명 속임수야.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분명해. 너무 걱정하지 마. 동료의 답장을 읽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이 날 속였어. 한국은 날 망쳤어.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진실이었을까? 아버지가 보지 못한 다른 진실은 없었을까? 그날 저녁, 김재현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연구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한국과 미국의 연구 문화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차이죠? 김재현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계 없는 협업,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죠. 미국에서는 개인 연구자의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여기서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서구의 개인주의적 연구가 항상 최고의 결과를 냈잖아. 아인슈타인, 페인만,
모든 위대한 발견은 개인의 천재성에서 비롯됐어. 김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보신 것들이 그 답을 말해주지 않나요? 우리는 수천 명의 연구원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업합니다. 한 명의 천재보다 1000명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 만드는 혁신이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개인주의, 여긴 집단 창의성. 그게 차이를 만들었구나. 학계에서 늘 가르쳐온 서구 중심의 과학관, 개인 천재의 신화가 무너지는 듯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서구식 연구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일까? 동양의 집단 지성이 이제는 더 강력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다음 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연구소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두 일하는 거야? 강제적인 분위기인가요? 김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떠나라고 말해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김재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후배,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이 기술을 만듭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죠.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구소. 유리창 너머로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장비를 조정하며 어떤 이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강요된 노동이 아닌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헌신하죠? 더 좋은 연봉, 승진. 김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연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이죠.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아버지, 커와 명예를 위해 싸우다 무너진 아버지. 그리고 여기 함께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이들. 이 극명한 대비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아버진 자기 명예만 위해 싸웠지만 실패했어. 여긴 달라. 이들은 함께 성장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있어. 김재현이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을 뿐이야. 계속 보여줘.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실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을 완벽히 제어한 회로 설계. 미국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시제품으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이건 15년 전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설계잖아.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된 거죠? 김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급격한 발전은 약 10년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훨씬 전부터 뿌려져 있었죠. 단지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지의 패배도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 때문이었을까? 마지막 날,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SKC 본사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텔 CEO, TSMC 회장, 애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구글과 테슬라의 임원들, 세계 반도체와 기술 산업을 이끄는 거물들이 한국 기업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게 다 뭐지? 김재현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급자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죠. 매 분기 이런 미팅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산 능력과 신기술 로드맵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텔의 CEO가 삼성 관계자와 악수하는 모습, 애플의 임원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과거 실리콘밸리의 오만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읽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나라, 아버지가 증오했던 그 기업들, 이제는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증오, 내 안의 편견,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했군요. 김재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교수님,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만함 속에 갇혀 세상의 흐름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망쳤고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김재현 씨, 15년 전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재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의 좌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복수심을 품는 대신 그는 그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전해준 진실이라 믿었던 이야기는 편견에 불과했고 제가 굳게 믿어온 서구 중심의 기술 우월성은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흘 밤을 새웠어요. 수백 장의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맨 앞장에 저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 보고서가 회람되자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베카, 이게 정말이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국방 시스템은 물론 모든 첨단 산업이 멈춰.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국 기술력 강화를, 또 다른 이들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주장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김재현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에 다시 오세요. 이번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교수님의 이론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수님께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여전히 한국을 원망할까?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까?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증오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한국의 팬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깨달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개인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발전, 혼자가 아닌 함께. 전화기를 들어 국방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 가능할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이 궁금하군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 완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증오가 아닌 협력의 정신으로 맞이할 여정.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이제 제가 직접 만나러 갑니다. 지금까지 레베카 윌슨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